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그 전쟁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유사일의 가장 유명한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손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는 손무가 워낙 책에 대해서 전술에 강하니까 오나라의 왕이 이 손무를 장군으로 한번 모시려고 초빙을 하려고 불렀어요. 딱 불러서 그런가. 나는 당신이 쓴 책을 다 읽었어. 근데 그게 이론이 그런지 실제가 그런지 아직 나는 자네를 검증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실제에서도 그 병법이 옳다는 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손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 안에는 병사들은 없고 궁녀들만 있네. 요 궁녀를 줄 테니까 궁녀들을 놓고 전쟁놀이를 한번 해보게. 당신의 전략이 먹힐 수 있는지.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대신 전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네.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게. 그래서 궁녀를 180명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궁녀를 두 팀으로 나눴어요. A팀 90명, B팀 90명. 그리고 둘로 나누고 그 중에 대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 대장은 2명을 뽑았는데 1명씩. 그 5왕의 왕, 합녀가 왕이 제일 총애하는 궁녀예요. 최고 미인 궁녀지. 대장을 딱 놓고 90명을 딱 놓은 거야.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궁녀가 아니라 병사야. 내가 지금부터 좌 그러면 왼손을 보고, 우 그러면 오른손을 보고, 앞 그러면 가슴을 보고, 뒤 그러면 뒤로 돌아. 자, 내가 한 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궁녀들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을 한 거야. 정확하게 지키고 만약 잘못하면 이 모든 책임은 대장한테 책임이 크다. 자, 지금부터 시작. 좌 그러니까 궁녀들이 까르르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손무가 가장 큰 책임은 말한 것처럼 대장한테 있으니까 두 대장 나와. 근데 벌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나라의 왕이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후궁들인데. 이제 알았으니까 벌은 주지 말게. 손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 명령을 어긴 죄인을 그냥 놓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병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이건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2명을 죽여버렸어요. 왕이 총애하는 두 궁녀들. 그 뒤부터는 좌 그러면 촥, 우 촥, 뛰라면 뛰고 구르라면 구르고 순식간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무는 그때 오나라 왕 합녀한테 발탁이 돼서 3군을 통수하는 대장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눈만 뜨면 뭐라고 그러냐?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해. 왜 그런지 아세요?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약 학생 때였더라면 지금처럼 공부 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을걸. 내가 옛날로 돌아갔더라면. 만약 그 두 궁녀의 대장 궁녀가 내가 잘못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웃고 장난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미리 내가 알고 있더라면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교육에 관한 강의가 될 겁니다. 두 분의 강사님이 나오셔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건데 첫 번째 강사님은 강의 제목이 뭐냐면 자녀를 위한 행복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어거스트 홍 소장님이신데 저처럼 대두클럽 회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거스트 홍입니다. 저는 어거스트 홍인데 아이들은 저를 어홍쌤이라고 불러요. 왠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제가 호주에서 가장 큰 애완동물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기 혹시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그 애완동물 가게에 물고기들이 많이 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드니에 내리자마자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저는 그 애완동물 가게 문을 딱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 애완동물 가게에서는요, 상어를 팔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식인상어는 없고요. 막 갓 태어난 새끼상어처럼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
팔뚝만한 거, 뭐 새끼손가락만한 거, 다양한 종류의 상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상어를 구입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상어를 비싸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새끼 상어 여러 마리를 싸게 사서 어떤 상어는 굉장히 큰 수족관에다 넣어서 키우고, 어떤 상어는 중간 사이즈 탱크에다 넣어서 키우고, 어떤 상어는 아주 조그만 어항에다 넣고 먹이를 조금씩 주고 키운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어가 살기 위해서 그 어항 크기만큼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우리 아이들이 보였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상어랑 같은 처지가 아닐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큰 수족관에 넣어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공을 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주 조그만 어항에다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크지 못하고 항상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아이의 어항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줄 거냐. 저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아이들의 어항 크기를 아이들의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이의 탱크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지금부터 아이들의 안전지대를 넓혀서 아이들을 행복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심 있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자,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행감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자 약제요. 시작. 행감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4단계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한글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이의 현재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부터 안 하고 수술부터 하는 의사 있습니까? 네, 진단부터 하셔야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저 아이 요즘 현재 어때요? 그러면 부모님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우리 아이 성적이요? 바닥을 기는데요. 성적은요, 성적표 보면 알아요. 진정한 현재 상태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민은 뭐가 있는지,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싫어하는 과목은 뭔지, 만나는 친구는 누군지 이런 걸 두루두루 알아야 그 다음에 행복 코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됐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 심어주기. 아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수를 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가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생이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못 누르고 있어요. 왜요? 본인이 몇 층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수를 누르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부모로서 아이의 비전을 심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엘리베이터처럼 가만히 있다가 층수 딱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보시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 치워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죠. 예, 그거를 장애물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빗자루 부모가 돼서 앞에 나가서 쓱쓱 쓸어주는 게 바로 행복 코칭의 3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장애물이 극복이 됐어요. 아이가 원하는 비전이 달성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느냐? 마지막 단계 하나가 있어요. 자, 4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상해주기.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없이는 아이는 안 움직여요. 아이들이 원하는 보상은 뭘까요? 예,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없어요. 엄마 나 대학 가면 집 사줘. 막 이런 애들 없어요. 예, 돈 안 들어요. 무슨 보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적절히 인정해 주느냐. 이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현재 상황 파악하기. 과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나요? 나 현재 어떻다고? 왜 말 안 해줄까요? 부모님 책임일까요? 아이들 책임일까요?
둘 다 책임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거울이에요. 부모님이 한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아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A4 용지를 한 장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필이나 뭐 볼펜으로 그리지 말고 접거나 오리거나 구겨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A4 용지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거기다 너 스스로 작품명을 좀 붙여봐라. 그러면 제가 3,000명 아이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가장 많이 만드는 1위는 뭘까요? 비행기. 맞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비행기를 접어요. 그리고 작품명을 붙이라 그러면 작품명이 이래요. 탈옥, 비상, 학원 탈출. 이런 애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얘네들이 안전지대가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받자마자 구겨버려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라면 제목이 이래요. 만신창, 쓰레기. 이런 애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조그만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까지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A4 용지 받자마자 쫙쫙 찍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이래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수업 중에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좀 주의 있게 봐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모님 거의 대부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우리 애? 그럴 애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아이의 현재 상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진정한 아이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아이 현재 상태 꼭 파악하겠습니다. 시작! 자,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비전 심어주기. 비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비전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비전과 꿈이랑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자크 호로비츠 박사가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했어요. 영어인데 어려운 영어 아니에요. 보면 비전은 꿈이랑 같아요. Vision is a dream이니까 똑같아요. 이꼴이에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꿈이냐면 데드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데드라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감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전이란 마감일을 가지고 있는 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점을 둬요. 왜요? 요즘 중학교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죠? 꿈이에요. 근데 비전에 대해서 아는 애한테 물어봐요. 너는 비전이 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24살까지 임용고시 합격할 거예요. 뭐가 다르죠? 마감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차이점을 둘까요? 꿈은 꾸는 것이고 비전은 이루는 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24살에 임용고시 합격하려면 대학교를 어딜 가야 됩니까? 교대나 사범대를 가야겠죠. 그럼 고등학교도 얼마를 공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감일이 있으면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 꿈 하나 맞춰볼까요?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거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언제까지 꾸실까요?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를 간단하게 비전으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저는 5년 안에 1억을 벌고 싶어요. 비전을 바꿨어요. 그러면 5년에 1억을 벌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벌려면 적금 얼마짜리 탈까요? 무슨 얘기냐면 끝이 있으면 아이들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끝이 없으면 꾸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죠.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뭐 영화 배우였기도 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20살 때까지 뭘 했냐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 보디빌딩 선수였어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세계 챔피언까지 한 사람. 이 사람이 보디빌딩을 할 때 신문을 찾아보면 그때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1976년 38년 전 20살 때 아니 갑자기 보디빌딩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나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앞으로 헐리우드 톱스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계 최고 명문가인 케네디 집안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리고 200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이룰 인생의 목표입니다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이뤘죠. 뭐가 있어요? 2005년이라는 마감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원하는 걸 다 이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비전의 힘을 어렸을 때 아빠한테 배웠대요. 아빠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목수였어요. 통나무 집 짓는 목수.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인생도 집 짓는 것과 똑같단다. 너가 짓고 싶은 집이 있으면 조감도를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러면 인생도 그렇게 풀린 걸 한다. 비전입니다. 물론 저는 국영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디로 갈지, 왜 갈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2단계 비전 심어줍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아이 비전 있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생이 뭐 가만히 있는데 엘리베이터처럼 쭉하니 올라가서 애가 원하는 비전이 탕 달성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죠. 3단계가 뭐라고요? 장애물 치워주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애물과 아이가 생각하는 장애물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아이가 비전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네. 게임. 그죠? 요즘은 밥 먹으면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친구. 맨날 친구랑 놀고 있고. 우리 애는 체력이 딸려서.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너네들 비전 생겼지? 너네들 지금 현재 비전을 가로막는 장면에 뭐가 있냐? 아이들한테 물어봤으면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엄마?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런 거 얘기해요. 외모.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굵은지. 또는 이성. 친구들. 자꾸 생각이 나죠. 또는 잠. 잔소리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 되게 장애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엄마. 왜 엄마가 장애물이 될까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예. 막 놀다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서 뒤에서 엄마가 들어와서 그러면 하기 싫죠. 바로 장애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생각하는 장애물을 치워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애물 암만 치워줘봤자 별 효과 없어요. 네. 그래서 3단계는 뭐예요? 빗자루 부모가 되라. 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빗자루 부모 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장애물을 싹싹 치워줬어요. 아이가 원하는 비전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보상해주기. 아이들이 원하는 보상이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술지팡이라고 해요. 마술지팡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칭찬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칭찬할 때는 명장, 증표, 4단계 이해해서 하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명장, 증표. 예, 명은 뭐냐면 이름 명자예요.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죠. 철수야, 영희야,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장은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은 이렇게 돼요. 자, 철수야, 일로 와봐. 앉아봐. 너는 보면 인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가끔 동생도 챙겨주는데 하면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 번에는 한 가지만. 어떨 때?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칭찬과 아부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이래요. 철수야, 일로 와봐.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하는데 철수가 물어봐요. 엄마 왜? 몰라, 그냥 잘생겼지. 아무 소용없어요. 아부예요. 애들한테 아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떨 때?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증거 없는데요. 있어요.
만약 시험 보고 돌아왔는데 8과목 들었는데 한 과목 올랐다. 뭐예요? 칭찬해. 네. 그리고 마지막 표는 뭐예요? 존경의 표시로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우리 딸 최고야.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애 집에 오자마자 야 영희 앉아봐.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왔지? 네. 며칠이나 갈까? 막 애들 요즘 똑똑해요. 그죠? 물론 말하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글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행복한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편지를 좀 써주세요. 오늘 당장 한번 고마우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써서 아이 책가방 안에다가 몰래 넣어주세요. 아이들은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써주신 편지 하나 소개하고 끝낼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퉁퉁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편지를 한 장도 안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쓰셨어요. 그런데 8월 제 생일을 2주 앞두고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제 생일 일주일 앞두고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편지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라디오에서 들은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간암 말기 환자셨던 추희숙 씨라는 분이 방송에다가 희재라는 6살짜리 아이한테 썼던 편지만 저한테 남기고 가셔서 그거를 한번 발췌해서 낭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희재에게 다가올 4월 16일은 너의 6번째 생일. 병원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엄마가 너에게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엄마의 마음을 보내기로 했단다. 아들아, 너를 낳을 때 엄마는 정말 많이 고생했지. 노산에, 난산에 너를 처음 받아든 순간 너의 그 아스라운 무게에 어쩔 줄 몰랐었어. 한입 꽃잎처럼 흰목화 꽃송이처럼 부드럽던 네 뺨과 엄마의 가슴이 맞닿았던 그 순간의 느낌, 그것을 환희라고 하는 걸까? 아니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엄마의 생애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굉장한 느낌이었단다. 엄마는 네가 유치원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싶고 여자친구 때문에 가슴 태우며 밤새우는 것도 보고 싶고 네 결혼식장에서 촛불도 당겨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싶어 자꾸 욕심이 생긴단다. 막대사탕과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희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 정의로운 어른으로 자라길 바래. 만약에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내 곁에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 아프면 안 돼. 엄마 생각은 조금만 하고 늘 밝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렴. 희재야, 6번째 생일을 정말 축하해. 2001년 엄마가. 불행히도 이 추희숙 씨도 저희 어머니처럼 생일을 못 보고 가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공유하는 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희재 엄마보다, 우리 엄마보다. 저는 지금 우리 애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행복하고 감사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